그 106쪽에 지구의 공전과 태양의 연주운동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게 자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자, 지구 자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건데, 자전 방향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역시 서에서 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죠. 그래서 보여지는 겉보기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 일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이고 태양이고 해고 태양이 해죠. 자, 달이고 태양이고 별이고 전부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일주 운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자전 때문에 보여지는 운동이고 이번엔 공전인데, 자, 이 공전에 의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공전 방향이 어느 쪽이냐 보시면 서에서 동이에요. 자, 여기도 체크해줘. 자,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보자. 여기 옆에 그림 보이니?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를요,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그려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실제 돌고 있는 거야. 이게 공전 개념이죠. 1년에 한 번, 한 바퀴. 자, 그래서 하루에 365일 동안에 360도 도니까 하루에 약 1도씩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꼭 별표를 쳐주시고요. 연주운동이라고 하면은 뭐냐? 1년 동안에 보여지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연주운동은 1년 동안의 겉보기 운동인데, 자, 내가 여기 지금 지구가 보시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번 자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여기 있는 별자리랑 겹쳐 보이는 거죠. 2번 자리에서 봤을 땐 태양은 여기 있는 별자리랑 겹쳐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1, 2, 3, 4번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연주운동이에요. 1년 동안에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실제가 아닌 지구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방향성을 좀 봐야 돼. 내가 이렇게 1, 2, 3, 4번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도는 걸 못 보지만 태양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돼. 자, 그럼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거 아니야?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태양이 돌고 있는 겉보기 운동, 연주 운동의 방향이 어떻다? 같은 방향이죠, 지금. 그래서 이 방향성도 역시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겉보기 운동 그러면은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운동인데, 태양의 일주 운동, 달의 일주 운동, 별의 일주 운동, 이런 일주 운동은 내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간다라고 보여져. 근데 좀 별표를 쳐준 이유가 뭐냐면 태양의 연주 운동은 내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음에도 얘도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과 보여지는 방향, 태양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여지는 방향이 겉보기 운동이 같은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서에서 동이야. 하루에 1도씩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관측 방법인데 태양이 진 직후에 서쪽 하늘을 보는 거죠. 지금 이거 서쪽 하늘이야. 서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 1일 날 보면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있네. 자, 1일 날. 근데 태양이 진 직후에 이제 15일 날 봤어. 그럼 지금 며칠 지난 거야? 15일 지난 거죠? 하루에 몇 도씩 이동을 한다 그랬냐? 1도씩 위치를 변화된다 그랬죠? 이게 매일 같은 시간에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해가 진 직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보는 거야. 같은 시각에. 그래야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7시에 서쪽 하늘을 봤어. 그리고 별자리를 체크했지.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8시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1시간이 지난 다음이지. 그럼 자전에 의해서 15도가 간 위치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전에 의한 위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전에 의한 위치 변화는 매일 같은 시각에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15일이 지나고 나면 얘가 하루에 1도씩 이동을 하니까 15도 위치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0일에 보게 되면 여기 1일보다는 30도 더 서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별자리의 이동은 이것도 별표, 이것도 별표인데 별자리의 위치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자,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인 거야.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태양의 위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차이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별자리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1일, 15일, 30일, 점자 15도, 30도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별자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1일일 때는 이만큼의 위치 차이가 있었고 15일일 땐 이만큼이죠. 그래서 요만큼. 30일일 땐 요만큼. 이렇게 서쪽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형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를 얘기하면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연주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서에서 동쪽으로 태양의 연주운동에 대한 얘기야. 자, 하루에 1도씩 위치를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 거 아니야. 실제로는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여기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태양이 위치가 변하면서 거기에 위치한 별자리들이 있어.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구상에서의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겹쳐지는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황도 12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태어난 별자리 같은 거 얘기할 때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별자리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보자. 자, 여기 칠판 보자. 지구가 여기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지구 입장에선 태양은 계자리랑 겹쳐 있겠죠? 이해되죠? 자, 지구 입장에서 태양은 계자리랑 겹쳐 보여. 그럼 이때가 그럼 언제냐? 지구는 현재 8월달이라는 얘기야. 태양이 겹쳐진 쪽이 지금 지구의 달이야. 이건 지금 8월인데 우리가 별을 보는 거는 밤에 본단 말이지.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으면 여기가 낮이고 이쪽이 밤이야. 그러면 태양 쪽에 있는 계자리는 밤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디니? 염소자리가 되는 거예요. 8월에 무슨 별자리가 보인다고 밤하늘에? 염소자리가 보인다고. 오케이? 8월에 8월 별자리인 계자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양이 위치한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어디냐? 지구가 위치한 쪽의 별자리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하늘 남쪽 하늘에 염소자리가 보여요. 8월에는 염소자리가 보여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다면 자, 지구가 이제 여기 와 있어. 그럼 지구 입장에선 태양이 처녀자리랑 겹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지구는 지금 현재 몇 월달이냐? 10월달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10월달이야. 태양이 겹쳐 있는 태양 있는 쪽의 달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달이고 근데 10월달에 처녀자리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10월달에 무슨 별자리가 밤하늘에 보이니? 물고기 자리가 남쪽 하늘에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월, 그 다음 지구가 있는 쪽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을 일직선상에 놔가지고 거기에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따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1, 2번하고 1, 2번하고 한번 해보자. 네, 자, 이번엔 1번 문제 보자. 자, 107쪽에 1번. 자, 1번에 X, O, X죠. 자, 2번에 다, 나,
가죠. 여기 지금 서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 순서. 자, 다시 1번에는 연주 운동이죠. 그래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3월에 태양이 지나는 거면 그냥 3월달 별자리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죠. 그냥 물병자리죠. 그럼 지구는 어디 있다는 얘기니? 자, 태양과 물병자리를 쭉 연결해서 쭉 연결하면 지구는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3월 별자리랑 겹쳐져야 되니까. 자, 그럼 지구 입장에서 한밤중에 보이는 건 뒤에 있는 사자자리가 되는 거고, 자, 이제 6월은. 자, 6월달이래. 그럼 태양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6월 황소자리랑 겹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지구가 있는 쪽의 별자리가 정갈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갈자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됐니 여기까지? 근데 별자리는 하니까 뭐 해봐요? 별자리 근데 상인이랑 자, 별자리가 그게 있어요. 조용. 자, 여기 108쪽 우리 했니? 108쪽 했니? 위쪽은 했죠. 자, 밑에 거 보자. 자, 밑에 보시면은요, 조용. 자, 여기 지금 태양의 위치를 지정하여 묻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구가 여기 있어. 자, 태양이 염소 자리를 지날 때라고 하게 되면은,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물어보게 되면은, 항상 지구 쪽에 있는 별자리 얘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개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시기를 지정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월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태양이 2월 별자리랑 겹쳐 있어야 돼.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고 태양이 2월 별자리랑 있고 지구는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2월 별자리랑 겹쳐지게끔 놓으면은 지구의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구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은요. 밤하늘의 남쪽 하늘에서 염소 자리가 보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은 지구가 염소 자리 쪽에 있을 때 밤하늘에 보이는 게 자, 그때는 태양이 개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은 8월 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구 공전에 대한 얘기고요. 17번까지 했었죠, 여기. 그럼 112쪽하고 113쪽하고 112, 113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고 저렇게 오케이. 자, 보자. 자, 18번에, 자, 18번에 3번, 5번 나왔니? 아니요, 4번 나왔거든요. 자, 지금 공전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3번에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여기 지금 지구 위치가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고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 후 제자리를 들어온다. 이게 이제 황도 12궁 얘기인데, 자, 이쪽에서 이제 1월 달에 뭐 시작했으면은 1년 뒤에 다시 1월 달로 오는 거죠. 위치가. 자, 그래서 3번, 5번이야. 낮과 밤의 반복은 자전에 의한 거고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도 자전에 의한 거야. 하루 동안의 별자리 위치 변화도 역시 자전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 19번 해보자. 19번에 몇 번? 4번 나왔죠.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은 서에서 동인데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0번에 몇 번 나왔니? 여기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태양의 일주운동은 자전에 의한 운동이야. 이건 지금 연주운동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서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는 연주운동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1번 아니고 별자리는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겠죠. 2번이에요. 공전 속도가 하루에 1도이기 때문에 2번이래요. 학생을 상대로 사기도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자, 그 다음 21번 해보자. 자, 21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몇 번? 3번이죠. 한 달 후에 태양은 처녀 자리를 지납니다. 라고 했죠. 원래 되게 극단적이거든요. 자, 그 다음 22번에는 뭐니?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23번에는 4번. 자, 여기서 질문. 22번에 2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라고 그랬는데 2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라면 그냥 2월에 있는 요 자리 얘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2월이라고 하면은요, 태양이 어디랑 겹쳐 있어야 되겠어? 염소 자리랑 겹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은요, 지구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구 위치에서 봤을 때 태양은 2월 별자리랑 겹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염소 자리고요. 태양이 황소 자리를 지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소 자리는 어딨냐? 여기 있네요. 6월 별자리가 황소 자리네요. 지금 6월 달이란 얘기야. 태양이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럼 지구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하늘에는 정갈 자리가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밤하늘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주면 되고요. 또 질문 있니? 자, 그럼 24번 가자. 자, 24번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운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었니?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랑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25번에 자, 비례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중심각이 몇 도? 40도죠. 요거 보고 40도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거리가 호의 길이가 10cm. 그럼 2πr 대 360도는 자, 호의 길이 대 중심각은 호의 길이 대 중심각이죠. 그래서 10cm 대 4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또는 360도 대 2πr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40도 대 10cm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만약에 360도 대 40도는 이렇게 나왔으면 2πr 대 10cm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다 똑같은 비례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 그 다음 26번 보자. 자, 이게 지금 잘 봐. 지구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위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경도상에 있는 위도 차이가 나는 두 지점의 뺀 값이 바로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중심각이 몇 도가 되는 거니? 위도 차이가 몇 도예요? 그럼 2.5도가 중심각이에요. 그 다음 얘네들의 그 거리 호의 길이죠. 250km죠. 는 360도 대 2πr 이렇게 되겠죠. 응? 요거요? 여기 속초에서 대구까지 요 거리예요. 250km. 저기 360대 뭐라고? 2πr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πr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둘레니까 2πr 구하는 거야. 그래서 250 곱하기 360에다가 나누기 2.5를 해주면 되죠. 그게 2πr 값이죠. 자, 계산하시면은 아마 36,000km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7번. 노출 시간은 몇 시간이겠니? 2시간이죠? 자, 2시간이고, 그 다음, 요, 가로 가요, 나로 가요? 나로 가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궤적이 나타나는 까닭은 왜 그러는 기요? 자전하기 때문에. 그쵸? 자전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8번에는요. 자, 28번은 순서대로 쓰세요. 그랬죠. 그럼, 일단, 15일 간격이니까 이게 태양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서쪽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가, 나 순서가 되는 거죠.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한밤중 남쪽 하늘에 궁수자리가 보인대요. 궁수자리 어딨니? 여기 있네요. 1월 별자리네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궁수자리에. 한밤중에 궁수자리가 보인다는 얘기는 지구가 궁수자리 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태양은 무슨 자리 쪽에 있는 거야? 7월이죠. 지금 7월 달이에요. 쌍둥이 자리 쪽에 태양이 있는 거죠. 자,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어디겠니?
쭉 A 위치에 있을 때 보면은 태양이 사자 자리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고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그렇지 물병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이쪽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니? 선생님 다 생각했어요. 그래요. 질문 없니? 자, 달 보자. 자, 이 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달의 크기 측정을 먼저 해줘요. 앞에서 먼저 지구의 크기 측정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달의 크기 측정부터 하는게요. 자, 이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원리는 삼각형의 닮은비예요. 자, 닮은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자,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건데 요거예요. 우리가 달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달을 관측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 달 끝과 눈과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시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측자가 본 전체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시지름이 거리가 멀수록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면은 작게 보이니까 시지름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 가까이 있으면은 커 보이기 때문에 시지름이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지름이 같다면 시지름이 같은 애를 갖다 놓는 거야. 달을 봤을 때 이 달의 시지름과 같은 물체를 겹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달이 완전히 겹쳐져서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겹쳐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닮음이 돼가지고 밑변 높이의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써줘. 비례식 되게 간단하죠. D 대 D는 L 대 L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야. 측정해야 되는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내가 이 달을 가렸던 물체의 지름하고요. 그 다음 내 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그 다음 자,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바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예요. 이 L값 있잖아요. 이거 미리 알아야 되는 값.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주어지는 값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거는 달을 가린 물체의 지름과 그 물체까지의 거리만 측정하고요. 그 다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주어져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자, 그렇게 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비례식 풀어가지고 지름 구해보면은 약 3,500km로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바로 옆에 거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다 풀었죠? 1번에 보시면 달의 크기는 삼각형에 뭘 이용한다? 닮은비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 둥근 물체가 달과 같은 크기를 보일 때 달과 물체에 뭐가 같다고 했어? 시지름이 같다 그랬죠. 자, 시지름이 같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 실제 측정해야 되는 값은 D와 스몰 d, 스몰 l이다. 맞는 얘기죠. 라지 L은요, 주어지는 값이야. 우리가 계산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주어져야 돼. 그래서 라지 L은 주어지는 값이다. 이건 X예요. 자, 그 다음 D와 L이 아니라 D와 D, L과 L이 대응변이죠. 그래서 3번도 X예요. 자, 그럼 비례식 완성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 D 대 D는 L 대 L. 간단하죠. D 대 D는 L 대 L.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자. 플랜드가 플랜드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 정식으로 휴게소에서 차량 이동을 금지한대요. 근데 왜 속으로 나한테 왔지? 자, 보자. 네가 왜 그걸 지금 읽고 있지? 자, 보자. 우리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자,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는데 그게 달의 공전이 되는 거야. 달의 공전은 여기 밑줄 쳤도 서에서 동. 자, 지구의 자전도 서에서 동.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 달의 공전도 서에서 동. 지금 실제로 돌고 있는 애들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계 형성될 당시에 방향성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래. 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달에 한 바퀴 정도 돌아요. 한 달에 한 바퀴. 그래서 체크 한 번 더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하는 걸로 보여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일 같은 시각에 이렇게 나와서 달을 위치를 변화를 보게 되면 2일, 4일, 7일, 10일, 15일 이렇게 쭉 가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를 재보면 하루에 약 13도씩 위치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달의 공전 속도가 되는 거야. 하루에 13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보이지 않음 이렇게 돌아가는데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는 쪽은 항상 같은 면이 비춰지고 있을 텐데 한쪽 면이 비춰지고 있을 텐데 지구 입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 요거 좀 쳐줘. 상현, 망, 하현. 요게 위치야. 자, 그러니까 위치는요. 어느 쪽을 얘기하느냐? 태양 쪽에 달이 있었을 때를 얘기해줘. 그 다음 상현 위치는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태양과 90도. 망은 태양 반대편. 역시 하현도 태양과 90도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순서가 삭 다음에 상현, 그 다음 망, 하현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그 그림상에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삭 다음에 상현, 그 다음 망, 그 다음 하현, 그 다음 다시 삭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고 있다. 자,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고 있어.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렇게 있네. 그럼 지구 입장에서 달이 태양 쪽에 있을 때가 삭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상현은 여기가 상현이 되는 거고 망, 하현 그리고 다시 삭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시계로 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태양 쪽이 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현, 망, 하현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태양이 이쪽에서 비추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비추는지에 따라서 상현이나 하현의 위치가 좀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삭 위치에 있을 때는요. 삭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 입장에서 자,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건 밤이야. 태양이 비춰지고 있으면은요. 여기가 밤이야. 여긴 낮이고 낮에는 달을 못 봐. 밤에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삭 위치에 있으면 태양과 같이 뜨고 진단 말이야. 밤하늘에 여기 밤하늘에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음력 1일경을 얘기를 해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설날 있잖아요. 음력 1월 1일. 그때는 밤하늘에 달이 안 떠요. 근데 15일 뒤에 정월대보름이죠. 음력 1월 15일. 그때는 무슨 달이 뜨느냐? 보름달이 뜨죠. 자, 그래서 15일 동안 얘가 여기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 거죠. 그래서 망이 치우면은 보름달이 뜨는 거야. 그 중간에 7, 8일경에는 반달. 이거를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하는데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은 반달이야. 그 다음 자 22일경쯤에는 하현달이 뜨는데 하현달은 왼쪽이 밝은 반달이라는 거. 자, 똑같은 반달이라도 상현달은 오른쪽, 하현달은 왼쪽이 밝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달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의 변화가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삭일 땐 안 보이지만 그 다음 상현일 때는 오른쪽 반달, 망일 때는 보름달
그 다음 하연일 때는 왼쪽 반달, 그리고 다시 안 보이는, 요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달이 표면 무늬가 계속 변하지 않고 같은 면만 보인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예요. 맞아요. 자, 달이 계속 같은 면만 보여. 왜 계속 같은 면만 보이냐? 이거 별표 한번.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그러니까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공전을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대략 한 달쯤 걸리잖아. 근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도 대략 한 달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입장에서 이게 지금 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얘가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서 180도 돌아서 여기 오면은 뒷면이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 180도를 또 반 바퀴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쪽 계속 같은 면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야. 90도 돌면은 90도 자전하고 180도 돌면은 180도 자전하고 이런 식이니까 계속 한쪽 면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게 매일 같은 시각에 봐줘야 돼. 그러니까 자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보게 되면 달이 공전에 의해서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음력 2일경에 초승달 뜨고 음력 7일경에 상현달 뜨고 음력 15일경에 보름달 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나오면 달이 안 떠 있어. 왜? 지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떠요.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떠요. 그래가지고 보름달 다음부터는요 50분씩 계속 늦게 나와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옆에 거 네, 채점해보자. 1번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죠. 서에서 동으로. 그죠? 자, 2번에 상현달과 하현달을 위치. C와 2죠. C가 상현, 2가 하현이죠. 자, 3번에 1번은 X죠.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자, 2번은 5죠. 3번은 X, 4번은 X죠. 자, 1번에는 1은 5, 2는 X, 3은 X, 4는 5, 5는 여기서 질문 없니? 자, 보자. 118쪽에 일식하고 월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태양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린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야. 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일식에는 태양이 완전히 다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있는데, 보세요. 이 달이요, 여기 있네. 태양 쪽에 무슨 위치니? 꼬인 위치. 자, 무슨 위치니? 삭이 되는 거죠. 자, 삭 위치에 있는 거야.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달이 삭 위치에 있을 때. 자, 이때 얘가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까 태양, 달, 지구 입장에서 달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위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관측 지역이 달의 그림자 닿는 지역인데,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데, 자, 본 그림자가 닿는 데는 개기일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 그림자가 닿는 데는 부분일식이 나타나게 돼요. 야. 자, 본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완전히 차단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야. 그러니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더 적다라는 얘기죠.
반그림자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부만 가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부분일식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오른쪽에서부터 가려지고 오른쪽에서 빠져나온다. 자, 이거야. 오른쪽, 태양의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오른쪽부터 밝아진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부터 어두워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그 달의 태양의 일식이고요. 사위치에 있었을 때,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얘기고, 월식은요, 이제 반대로 이제 망 위치에 있을 때. 망. 자, 그러면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는 거지.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가지고서는요, 달이 이런 식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뭐 그림자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달이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월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구의 봉그림자에 완전히 다 들어갔을 때가 개기월식이고요. 지구의 봉그림자에 이렇게 일부가 걸쳐 있을 때 이때가 부분월식이야. 그럼 지구 반그림자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반그림자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때는 밝기 때문에, 달이 가려지거나 그런 걸 볼 수가 없고요. 봉그림자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망위치라는 거, 그 다음 관측 지역을 보면은 밤이 되는 지역에서 모두 다 관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일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 가능해요. 근데 월식은 밤이 된 지역에서 모두 다 관측 가능하고요. 자, 서에서 동으로 공전함으로 이렇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 이거 꼭 밑줄 쳐놔. 아까 태양은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그랬어? 태양은 일식 때 태양은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는 반면 월식 때 달은요.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이거 왼쪽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삭과망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어나. 삭과망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어나는 반면 일식과 월식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진 않아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지구와 달의 공전궤도가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고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겹쳐졌을 때만 일직선이 이루어졌을 때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옆에 이번에는 119쪽 한번 해보자. 자, 1번 해보자. 자, 1번에 1은 5, 2는 X. 달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가 아니라 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지구 주위를 돌죠. 그리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은 5, 4는 5죠. 자, 2번은 A, B죠. 자, 1번에 1은 5, 2는 X3, X4, 5, X죠. 반그림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부분월식은 본그림자에 걸쳤을 때야. 이제 집에 가요? 집중 강의를 보자. 자, 여기 집중 강의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달면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야,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 그 지름을 재요. 자, 그 다음에 홈을 내서 자에 끼우고서는요. 여기 지금 3m 떨어진 벽에다가 달의 그림을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관측자와 달까지의 거리를 미리 주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구멍 안에 이 달 그림이 딱 들어갔을 때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 요 구멍의 지름과 요걸 측정해가지고 요거 두 개는 측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 그림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D 대 D는 L 대 L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누구냐? 구멍의 지름하고 그 다음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례식 구하면 D 대 라지 D는 L 대 스몰 L이, 아니, 라지 L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라지 D, 라지 L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위상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는 위치가 4, 여기는 상현, 여기는 망, 여기는 하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상이 변화되는 부분인데 실제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는 쪽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쪽을 다 비춰주고 있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 위치에 따라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건데 자, 유제 1번 보자. 자, A에 있을 때는 달을 어떻게 그려주면 돼? 상현이니까 오른쪽이 밝은 반달. B에 있으면 망이 치죠? 그러니까 보름달 그려줘야 되죠. C는요, 하현이니까 왼쪽이 밝은 반달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밝은 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위치는 당연히 어디겠어? B가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핵심 문제 있잖아요. 쭉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